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2월 마지막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간 강남 집값입니다. 시세 얘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이번 주 주간 시세가 이제 나왔죠. 저희가 늘 마지막 부분에 다뤄드리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강남 3구 집값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랐습니다. 송파구가 0.56%, 강남구가 0.38%, 서초구가 0.25%. 한 주 만에 이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2월 3일, 10일까지 오랬다가 토허제 해제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2주 동안 이렇게나 상승폭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토허제가 풀린 곳 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잠실에서는 엘리트의 84제곱의 실거래가가 31억 5천만 원까지 찍었다는 얘기가 있죠. S는 그리고 이미 지금 거래 신고가 된 것 중에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국평이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신고가 됐고, 트리지움도 5구제곱이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2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잠실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랑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작년 집값이 어땠더라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급등하던 시기의 상승폭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보시면 강남이 0.62, 0.56, 0.5 이렇게 오르고, 서초랑 송파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랐었죠. 그래서 이때 부랴부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꺼내면서 9월, 10월 들어가면서 그나마 이제 집값이 좀 잠잠했었다가 다시 또 지금 불이 붙고 있고, 이 서두에 문재인 정부로 돌아간 강남 집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는지 살펴보면 이 그래프 지금 보이시나요? 한 주간에 1%가 오르기로 했던 송파구인데 0.66, 0.64, 1.04, 0.8 이렇게 올랐던 이 시기가 바로 2018년 8월부터 9월입니다. 물론 1%까지 오르진 않길 바라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숫자들이 지금 0.56% 보셨죠? 그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이때 맞먹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급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정부에서 급하게 부랴부랴 역대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대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또 대책이 나오고 잠깐 집값이 한풀 꺾였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집값 상승폭이 강남 한정 놓고 봤을 때 정말 심상치 않은 수준이어서 일단 첫 번째로 가져와 봤고, 근데 이 집값에 불을 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뉴스가 동시에 나왔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방 살리려다 서울 태운다. 무슨 얘기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번 주에 또 단행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75%가 됐는데요. 최근 4개월 사이에 합쳐서 0.75%포인트 정도 인하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하를 했는데 이제 다음 금통이죠. 5월 혹은 아니면 7월에 추가 인하를 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시사를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를 했을까요? 이게 저희 일면 톱 기사였는데, 이 B컷이라는 표현, 보통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 썼던 거였는데, 한은이 성장률을 B컷을 했습니다. 한은이 늘 이제 금통위를 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전망치를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데,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금통위에 비해서 무려 0.4%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내려서라도 좀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겠죠.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작심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헤드라인에 가장 많이 뽑혔던 게 이게 우리 경제 실력이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왜 이렇게 성장률 저조하게 전망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이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실력이다. 우리 경제 실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헤드라인에 많이 뽑혔는데,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냐? 하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관세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죠. 그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소비와 이 분야를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건설 지표가 상당히 저조하다. 건설이 사실 SOC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집행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토건 사업으로 성장률 높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건설 지표가 상당히 저조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추경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20조 정도 추경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리 인하의 정말 딜레마 같은 상황인 게, 물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할 부분이지만, 부동산 분야를 한정해서 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는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황은 맨 앞에 짚어드린 것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당히 오르는 모양새고, 그리고 강남을 제외하더라도 하락폭이 그렇게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도권은.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수도권 핵심 입지에 나오는 단지들은 뭐 나오는 족족 완판이 되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방은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은 집값이 회복할 기미가 없죠. 미분양도 정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방 미분양 상황이 어떤지 다뤄드렸었는데, 지방은 미분양이 상당히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건설 지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이미 잘 살아나고 있는데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지방을 살리려면은 결국에는 미분양 그리고 매매 시장 다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동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분들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그러니까 PF죠. PF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그리고 집을 사고 싶은 분들한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매매에 좀 쉽게 나설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금융당국 그리고 정부에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낙 지방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사실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신용증권 애널리스트 분 모셔서 최근에 건설사 뭐 부채 비율 높아지고 현대건설이 적자 기록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근데 여러분, 수도권 집값이 올라서 요즘 집값 오르는 게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 건설 경기 좋고 건설사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업장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비싼 아파트 짓나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짓나, 결국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이든 시행사로부터 그냥 공사비를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공사비를 더 비싸게 불러줄 수 있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사업장이 매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런 사업장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지방에 있는 사업장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방에 있는 사업장들이 이렇게 망가지면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건설 경기 좋아지고 건설사들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건설사들한테 끼치는 악영향은 더 커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건설 잠원동 본사 매각 초강수입니다. 여러분, 롯데건설이 본사가 잠원동에 있거든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좋죠. 옆에 뭐 이제 요즘 핫한 반포, 물론 반포의 핵심 입지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재건축한 아파트들도 있고 재건축 안 한 아파트들도 있는데 여기 둘러싸여 있고, 오른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그런 입지인데 여기를 지금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본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 그리고 회계법인에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저희 이거 팔 건데 얼마 정도에 사실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지금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요걸 팔면 5천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건설의 사옥 자체는 그렇게 막 삐까뻔쩍하지 않습니다. 뭐 GS나 DL이나 포스코 이런 데 보면 이 정도 돼야 건설사 본사 사옥이라고 할 수 있지 정도로 이제 삐까뻔쩍한데, 롯데건설은 5층짜리밖에 안 되고 연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입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각을 계획하는 중이고, 롯데건설의 위기는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인데 그 중에서 이제 롯데건설에도 부채나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위기설이 좀 번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각에 나서냐? 롯데건설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업을 참여했던 곳에서도 좀 손해를 본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전의 도안지구에서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사업이 있는데 요거를 시공권을 땄다가 계속 들고 가다가는 손해가 더 커지겠다 해서 드랍을 했습니다. 시공권을 포기해서 300억 원 손실을 입기도 했고, 그리고 전주에서 이제 대한방직 용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엎어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건설이 지방에서 하려던 사업들 자체가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건설 경기 안 좋은 와중에 타격을 좀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데건설 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롯데그룹 자체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롯데건설이 본사를 매각하는 수까지 결국에는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롯데건설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중견 건설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최근에는 안강건설이라는 시공력 평가 한 138위 정도 되는 조합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시평 뭐 100위 넘어가는 게 큰 건설사야 할 수도 있겠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그래도 100위권 내 정도 되더라도 규모가 있는 걸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중견사 정도까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건설사인데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안강건설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신동아, 대저, 삼부토건 이런 데들도 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문건설업체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건설업체도 최근에 폐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건설이 본사를 매각하는 상황, 그리고 여러 중견, 중소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금리 인하를 지방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금리라는 게 서울은 얼마, 지방은 얼마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에서 집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 사기 좋아지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주간 시세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앞서서는 강남 3구만 봤는데 일단은 주간 시세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지난주에 0.03% 떨어졌는데 이번 주는 0.02% 떨어져서 하락폭이 좀 더 줄었고, 수도권은 지난주 0.01% 떨어졌는데 이번 주는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견인한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당연히 이번 주도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난주 0.06% 올랐는데 0.11% 올라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강남 3구 말고 다른 지역들도 좀 볼까요? 자, 일단 살펴봤다시피 서초, 강남, 송파는 요렇고, 강동구도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동작구, 영등포도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강남발 이 상승세가 옆에 있는 동작구, 강동구로도 퍼져나가고 있고, 영등포도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의도 재건축들이 속속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마포도 지난주 0.02%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0.09% 올랐습니다. 광진구도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용산도 상승폭이 더 커졌고, 성동구도 지난주 0.01%였는데 이번 주에는 0.1%입니다. 강남 오르면 마용성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사실 수순이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격 지수 보면 전세가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국 수도권 다 전주와 동일한 변동률이고요. 서울이 변동률이 좀 높아졌고 지방도 하락해서 보합으로 했는데 뭐 0.01% 차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분양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분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요즘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다 지방에서 나오는 거고 서울에서 분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이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이편한 세상 성성 호수공원, 이건 충남에서 하는 1,500가구 정도짜리 대단지네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단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점, 요건 근데 조합원 취소분입니다. 그래서 29가구가 나오는데 뭐 그리 많은 물량은 아니고, 하나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 같은 거는 서울원 아이파크. 서울원 아이파크가 아직은 완판이 되진 않았습니다. 남은 세대가 이제 임의 공급으로 나왔어요. 보면 뭐 112제곱, 120제곱, 143제곱 이렇게 대형 평형이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800가구 정도 일반 분양했는데 남은 게 99가구 정도고,
펜트하우스가 아직 남아있네요. 여기 누가 가져가실지, 분양할 때부터 관심사였는데 누가 가져가실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부동산 리뷰 2월 마지막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벌써 2월에 다 갔고 저는 다음 주인 3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